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명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제가 니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 하나, 둘, 세 개를 업로드를 했고요. 오늘은 수학 공부 다시 하기 시리즈에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는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자입니다. 되게 상투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혹은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개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공식 혹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요, 정의에서 바탕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어떤 개념 설명을 문제를 통해서 한다? 라고 하는 강사들도 봤고요. 선생님들도 봤고, 혹은 개념 설명에 본인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할애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봤어요. 하지만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건, 수업을 진행할 때 이 수업이 문제풀이 수업이건, 혹은 질문식 수업이건, 혹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신 대비를 위한 수업이건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첫 단원을 시작할 때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미분 파트를 처음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미분이 뭘까? 미분이 뭐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의가 정의죠. 미분이 뭐지라고 하는 건 정의잖아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할지 이용하지 않을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공식만 외워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공식을 언제 쓸지를 잘 몰라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식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는 어릴 때도 공식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요. 지금도 공식 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공식을 외우게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 외워놓으면 뭐 합니까? 쓸 줄 모르는데. 쓸 줄 모르는 공식은 외우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랑 같습니다. 집에 정말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게임도 없고요. 뭐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죠. 그 컴퓨터를 갖다가 인터넷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쓸 줄 모른다는 거죠. 쓸 줄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이게요,
예, 쉬운 과정에서는, 쉬운 수학의 과정에서는 공식을 외우면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문제 유형 몇 개를 보면서 그 유형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저는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시점에서도 아이들은 수학을 풀어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에서 출발해서 그 정의를 바탕으로 개념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정의의 중요성은 누구나 얘기합니다. 개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개념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념에 대해서 혹은 정의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다 안 돼요, 지네가. 아이들은 본인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또 반복해서 알려주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 강의들이, 인기 있는 강의들은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요. 왜냐면 그래야지 애들이 보고 본인이 돈을 벌어 가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정의에서 기본 개념으로,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개념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 풀어갈 수 있게끔 연습이 되고 응용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원해요, 수학은.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걸 원하는데, 아이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을 원해요. 그러면서 그런 개념의 확장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학의 첫 시작은 개념의 이해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얘기는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제가 늘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정의의 이해, 두 번째, 기본 개념을 완성하는 거, 세 번째, 개념의 확장, 네 번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거, 다섯 번째,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걸 다 하고 나면,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개념 파트가 끝나면요, 제가 개념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개념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예, 영상을 하나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개념 확장과, 그러니까 개념 확장까지 끝나고 그 영상을 찍겠죠. 개념 확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다음에, 실제 개념서에서 이걸 어떻게, 개념서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남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문제 적용과 문제 해결, 고난이도 문제 풀이 능력까지에 대한 부분이 영상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에 21번, 29번 등과 같은 문제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너는 수학적으로 타고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왜 정치외교학과를 갔을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28살 때 이과 수학을 처음 접하고 그 뒤로 공부를 해서 수리논술 영역까지를 제가 공부를 스스로 독학으로 해 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주변에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지만 그 과정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저의 방식을 따라오세요. 제발요. 수능 때 웃읍시다. 감사합니다.